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의 솔루션즈 아키텍트 강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생성형 AI 시대에 AWS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인 아마존 베드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를 기반으로 해서 생성형 AI를 여러분의 그 게임 인더스트리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용 사례들을 함께 알아보고자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젠다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생성형 AI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 생성형 AI를 AWS에서 이제 구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발자분들도 머신러닝에 대한 전문 지식 없이도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베드락이라는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생성형 AI를 게임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이제 사용 사례나 이제 게임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니까 실제로 우리 기업에서 우리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해 나가는 단계가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각각의 페르소나에 맞춰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성형 AI를 적용해 나가는지 그런 활용 단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두 개의 그 사용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하게 알아볼 건데요. 특히 텍스트 기반의 사용 사례로 제가 예시로 가지고 온 것은 검색 증강 생성 RAG 분야에 대해서 조금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 베드락이 제공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을 활용해서 게임 에셋 같은 거 만들고 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는 그 사용 사례를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티브 AI는 사실 작년부터 해가지고 비단 IT 전문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군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기술 주제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되게 그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도 언어를 생성해주는 어떤 모델이라던가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모델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뭐 대화를 생성을 해주고 소설이나 뭐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컨텐츠를 생성을 해줄 수 있는 어떠한 AI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AI가 이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그 근간에는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이제 그 접근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이 기존의 그 머신러닝 모델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그 전략이긴 합니다. 그런데 벌써 뭐 1, 2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이걸 저희는 트래디셔널 머신러닝 모델이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어프로치냐면 뭔가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하나의 태스크를 해결을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영암 번역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거기에 맞춰진 사람이 생성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영암 번역이면 이제 인풋에 해당되는 영어 원문이 필요할 거고 답변에 해당되는 한국어에 그 매핑된 어떠한 그 데이터가 필요할 겁니다. 이런 걸 저희는 레이블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고 사람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다운스트림 태스크 번역 문제 하나일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자체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든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려웠고 그리고 그 머신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그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를 많이 준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품질 좋은 모델을 갖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조금 접근 전략이 다르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어 모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뭔가 이 언어 모델이 보는 거는 영어도 보고요, 한국어도 보고
뭐 챗봇이 대화하는 내용도 보고 SQL도 보고 코드도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학습하는 건 앞에 문서를 보고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그 태스크만 수행을 합니다. 근데 이 태스크를 너무 굉장히 많은 데이터로 하다 보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번역도 할 수 있고 코드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있고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 갖추고 영어에 대한 이해도도 갖추고 있는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의 접근 전략이 파운데이션 모델과 프리트레이닝 방식을 활용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접근 전략에서 유리한 점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사람이 준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많은 뭐 코드라던가 SQL이라던가 인터넷에 널려 있는 자료들을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전략이 있고 나서부터 기존의 여러 가지 자연어 처리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나아가서는 생성형 AI가 시도하는 여러 가지 그 생성을 위한 텍스트 생성이라던가 이야기 생성, 코드 생성 뭐 이러한 많은 영역들에서 약간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배경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 사실 할 수 있는 사용 사례는 무궁무진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문제로 분류되는 텍스트 요약이나 추출이나 뭐 구문 분석이나 검색 뭐 이런 데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뭐 소설이나 시나리오 나아가선 이력서도 쓰고요. 뭐 이러한 류의 텍스트 생성 문제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코드 앞서서 보신 뭐 코드 위스퍼러의 사례처럼 코드를 생성을 하거나 SQL문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생성하고 변형하고 이런 데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나아가서 비디오나 오디오를 만드는 데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이 중요한 거구나라는 이해가 있으셨을 텐데 이런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하는 그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자신만의 모델을 만드는 조직이 있을 거고요. 이 경우에는 머신러닝 전문가가 필요할 거고 비용이 많이 들고 엄청난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공개되어 있는 그 사용 가능한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는데 여기도 뭐 전문가는 물론 필요하고요. 여기보다는 덜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고 우리만의 어떠한 그 창의적인 차별점을 갖는 모델을 갖기는 쉽지 않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에서 제공을 하는 API 형태의 독점 모델을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많은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의 입맛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하는 문제나 데이터가 그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데이터 제어권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는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페르소나를 크게 세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프로바이더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바이더가 만든 모델을 자신의 데이터로 자기 조직의 데이터를 통해서 자기 조직의 워크로드에 맞게끔 튜닝해서 사용하는 모델 튜너가 있을 거고요. 모델 튜너나 프로바이더가 만든 모델을 API 형태로 소비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모델 컨슈머가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약간 컨슈머로서 개발자분들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API 형태의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그 서비스가 아마존 베드락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PI 형태로 손쉽게 파운데이션 모델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컨슈머들은 꼭 베드락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세이지메이커, 점프스타트 같은 것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프스타트에 보면 여러 모델이 오픈소스 모델들이 이제 그 한 번에 찾을 수 있게끔 콘솔상에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콘솔에서 내가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인프라의 사이즈, 이제 인스턴스 타입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빠르게 API 엔드포인트를 만드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슈머 분들도 API 형태로 손쉽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컨슈머도 사용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걸 튜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제 코드도 함께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튜닝하는 워크로드에도 이제 점프 스타트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제 프로바이더로서는 기존에 계속적으로 AWS가 설명해왔던 지난 몇 년간 설명해왔던 AWS에 잘 정비되어 있는 머신러닝 인프라스트럭처와 프레임워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세이지메이커의 많은 기능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이제 프로바이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퍼런시아랑 트레이니움이라고 하는 비용 효과적으로 이런 머신러닝 학습과 추론을 할 수 있는 칩이 있거든요. 요거 관련돼서 궁금하시면 다음 세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으시면 다음 세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API 형태로 사용하는 베드락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프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제 편하게 모델 선택해가지고 엔드포인트를 관리형 엔드포인트를 이제 띄울 수 있는 환경이다 말씀드렸는데 어떤 식이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보시면 점프 스타트라는 항목이 있고 제가 마우스 커서 가리킨 곳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여러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인스턴스 타입 선택하시면 바로 API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유용한 옵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베드락이라는 서비스는 이러한 환경을 서버리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PI를 호출을 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라던가 그 결과로서 발생하는 이제 아웃풋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안전하게 리전 안에 이제 머무르게 되면서 이제 뭔가 서드 파티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여러분의 데이터들은 안전하게 그냥 AWS 리전 안에만 있도록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다. 그리고 인프라를 직접 운영하실 필요가 없는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아마존 베드락이 어떠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이 직접 만들고 있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습니다. 그게 아마존 타이탄이라는 모델이고요. 아마존 타이탄에는 모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텍스트, 일반적인 제너레이티브 AI 할 때 사용하시는 텍스트 모델이 있고요. 인베딩 모델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베딩 모델이 무슨 말인지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타이탄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한국어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서드파티 모델로서 AI21 랩스의 주라식 2 모델이라던가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 그리고 코이어나 메타의 이제 모델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언어 관련된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거가 지금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많은 고객분들이 당분간 클로드 모델에 많이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리티 AI에서 제공하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만 이제 이미지 생성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베딩 모델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베딩이 뭘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텍스트를 검색을 하실 때 일반적으로 단어 일치 기준으로도 검색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텍스트를 인베딩 모델을 통해서 어떠한 숫자 표현으로 바꾸고 그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오히려 단어 일치보다 더 관련성이 높은 이제 그 의미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메틱 서치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이 모델은 이제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언어 중에 하나로 한국어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8,000 토큰까지 최대 지원을 하고 있어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거 사용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베드락은 보시는 것 같이 지금 콘솔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에 텍스트 기반, 이미지 기반 각각 그 플레이그라운드라고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의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들어가셔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그라운드 상에서 모델의 성능들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리 API, 우리 어플리케이션에 인테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하면 딱 이 API 하나만 거의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베드락의 인보크 모델이라는 그 API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뭐 타이탄 모델이든 서드 파티 모델이든 아니면 향후에 있을 파인튠된 모델이든 다 그냥 인보크 모델 API를 선택을 하고 이 모델 아이디만 다르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델별로 필요한 파라미터들은 이제 프롬프트와 함께 다 바디에 넣어주시면 되는 방식이라서 그냥 직관적인 API 하나만 제공한다. 요거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API를 쓸 때 요금제 옵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사용하시면 온디맨드고요. API에 요청하는 입력의 토큰 수, 출력의 토큰 수, 그러니까 글자 수가 되겠죠. 글자 수에 비례를 해서 가격이 매겨지고 분당 요청 수나 분당당 토큰 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제 프로토타이핑을 만드시거나 POC를 하시거나 스몰 워크로드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프로덕션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프로비전드 스루풋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내가 그 초당 분당 몇 개 요청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을 하게 되시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 정도의 스루풋을 이제 고정적으로 제공을 한다, 확정적으로 제공을 하는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워크로드를 만들기에 적합해지는 거고요. 하나 더 아셔야 될 부분은 뒤에서 설명드린 파인튠 모델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이 프로비전드 처리량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모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시는 프레임워크일 텐데, 랭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뭔가 생성형 AI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만한 그 프레임워크고, 그 랭체인을 자체적으로 이제 베드락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락용 LLM 클래스나 뭐 인베딩 클래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바로 선언하자마자 이렇게 질문 넣어가지고 답변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이제 코드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쉽게 어플리케이션에 인테그레이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커스텀 모델이라고 해서 파인튠된 모델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저희 베드락이라는 서비스가 추석 연휴에 나왔습니다. 9월 20 며칠 날 나왔으니까 한 달이 채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인튠된 모델은 저희 아마존 타이탄 모델만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 다른 모델들도 파인튠된 모델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뭐 우리 워크로드, 우리 게임 인더스트리 여기에 조금 더 적합한 이제 모델로 튜닝을,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해서 튜닝을 해서 사용하시는 용도는 이제 아직까지는 타이탄만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 더 많이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레그에서 사용하기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연결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는데요. 이거는 레그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락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실제로 생성형 AI를 게임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풋을 기준으로 보면 만약에 텍스트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보면 게임 에셋 같은 거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의 스토리를 만들고 번역을 하고 NPC의 대화 같은 것들을 만들거나 NPC가 QA를 할 수 있도록 챗봇을 붙여준다던가, 나레이션을 생성을 하고 나레이션의 스타일을 어떤 형태로 바꾼다던가, 이런 식의 게임 컨텐츠 만드는데
그리고 텍스트 기반으로 이 게임의 컨셉을 어떻게 갈까? 이게 궁금하실 때 프로토타이핑 하실 때 텍스트 기반으로 우리 컨셉에 맞는 이미지 몇 장 뽑아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요런 이제 3D 이미지, 2D 이미지 생성하는 데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 에셋 만드는 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코드 생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코드 생성을 해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NPC의 행동이라던가 테스팅 스크립트라던가 이런 것도 코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게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3D나 오디오 같은 것들 만드는데도 활용이 가능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많은 이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갖고 게임사에서 뭐 스킨을 바꾼다던가 몬스터의 그 종류를 여러 가지로 베리에이션을 준다던가 배경을 변경을 한다던가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변형을 한다던가 리마스터를 위해서 업스케일링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이미지 변형하는데도 머신러닝 기법들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게임 그 회사의 각각 조직이나 이런 게임 개발 단계에 따라서 보게 되면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제 게임 에셋 같은 거 만드는데 컨셉 아트, 게임 에셋 만들고 캐릭터 디자인 해보고 대화 같은 것들 만들고 이런 게임 에셋 만드는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QA를 하거나 테스팅을 하는 용도로 코드 개발을 돕는다던가 프로토타이핑을 돕는다던가 등등의 QA나 테스트 목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분야긴 한데 게임 플레이나 플레이어 경험 자체를 좀 개선을 하는데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같은 NPC, 뭔가 인공지능이 가미가 돼서 정말 사람인 것처럼 대답을 하는 NPC에 대한 연구도 요즘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예 AI가 게임 마스터가 돼서 게임의 룰을 정한다던가 스토리를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식의 AI 게임 마스터나 AI 던전 같은 것도 새로운 게임 장르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영을 하시거나 퍼블리싱 하는 관점에서도 커뮤니티의 이번 패치 내용에 그 센티멘트가 궁금하다던가 아니면 욕설을 하는 걸 걸러낸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자연어 처리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를 분석을 한다던가 이런 데도 활용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사례의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스 케이스가 있고 베드락이라는 서비스가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의 우리 페르소나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AI 생성형 AI를 적용해 나가야 되냐 이게 고민이실 텐데요. 일단 머신러닝 내부 인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조금 더 특화되어 있는 우리만의 워크로드에 맞는 어떤 유스 케이스가 있으시면 튜너로서 하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생성형 AI를 우리가 한번 써보고 싶다 정도의 니즈를 가지고 계시다면 좋은 이제 랭귀지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선택을 해서 그걸 잘 사용해 보는 게 베이스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컨슈머로서는 API나 모델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풋을 엔지니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더 질문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잘하고 지시를 적절하게 줘서 이제 좋은 응답을 찾아갈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컨슈머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우리 인더스트리, 우리 워크로드에 맞는 어떤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파인 튜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갭이 있어서 시간이나 비용이나 리소스적인 측면에서 조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텍스트 기반 사례에서는 저희가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기술을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운데이션 모델의 여러 그 한계로서 많이 들으신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정 어떤 모델들은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혀 답변을 못한다거나 이런 걸 지식 단절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그런 헐루시네이션, 환각이라고 부르는 현상을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은 겪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스페시픽한 우리 기업만의 정보를 기반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파인튠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줘서 튜닝을 해서 이걸 극복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주고 학습을 시킨 이후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응을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기법 중에 하나로 검색 증강 생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가령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볼게요. 특정 회사의 6월 매출은? 이라고 물어보면 파운데이션 모델은 일반적인 지식을 위한 이제 답변 결과만 답변을 할 수 있으니까 환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모르는 내용을 답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애초에 질문을 할 때 외부에서 그 질문과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컨텍스트를 제공을 해서 같이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실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사실에 맞는 최신 정보를 반영한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거를 검색 증강 생성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게임 서비스마다 FAQ 같은 거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가령 그런 우리 게임에 이제 고객분들이 궁금하실 만한 FAQ 페이지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그런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챗봇을 만든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FAQ의 페이지의 그 문서들을 쪼개가지고 텍스트 청크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까 인베딩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던 모델에 넣어서 숫자 표현으로 바꾼 다음에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데 미리 넣어둡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질문도 인베딩 모델에 넣고 숫자 표현으로 바꿔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련이 있는 문서를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검색한 결과를 라지 랭귀지 모델의 질문과 함께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반영을 해서 답변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검색 증강 생성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환각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소스는 배치 작업으로 파일 형태로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스트림 소스로부터 계속적으로 생성되는 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성된 것들이 이제 인베딩 모델에 아까 그 베드락은 타이탄 인베딩 모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인베딩을 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오픈 서치 같은 것도 있고요. 레디스 같은 거 사용하실 수 있고 포스트그레 같은 것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메모리 솔루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어서 하나의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벡터DB에 넣고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역시 인베딩 모델에 넣고 벡터DB에 물어봐서 이렇게 컨텍스트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질문과 함께 넣어가지고 답변을 받는 형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날리지 베이스 그렇기 때문에 레그를 하시려고 하면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꼭 연결해 주는 게 필요한데 그 기능을 아까 베드락에서 내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실제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뒤에서 링크는 보여드릴 겁니다. 아마존 베드락 워크샵이라는 이제 그 워크샵 페이지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퀘스천 앤서링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제일 밑에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예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먼저는 첫 번째 데모에서는 퀘스천 앤서링 부분에서 퀘스천 앤서링 위드 레그라는 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요게 깃허브가 있거든요. 깃허브에 가보시면 동일한 폴더가 있고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네. 이거는 영문 예제다 보니까 여기 잠시 보시면 텍스트 그 세금 기반 PDF 파일이 몇 개가 있고요. 세금 관련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영문 예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따로 한글 예제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또 이제 아마존 베드락 이걸 포킹을 해가지고 아마존 베드락 워크샵 웨비나 KR 이거 또 링크도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페이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글로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비슷한 예제가 있고요. 클로드 모델을 활용해서 QA 봇을 만드는 건데 데이터가 이거는 이제 여기 저희가 인터넷에서 교보문고 건강보험 약관 문서를 그 PDF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험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는 챗봇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사실 게임 사례에서는 좀 안 하다 하시겠죠. 제가 그래서 이걸 변형을 해서 미리 게임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 AWS 서비스 중에 게임 리프트라고 있어요. 그 AWS 게임 서버를 이제 관리형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서버인데 이거 FAQ 문서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의 게임 서비스의 FAQ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문서가 있고 이 문서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이렇게 PDF 파일을 저장을 했고요. 원본 워크숍 자체가 이렇게 PDF 파일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네, 제가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PDF 파일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PDF 파일 문서가 있고 이거를 쪼개가지고 인베딩 벡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먼저 준비를 해놓은 다음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질문도 인베딩 벡터에 넣어서 이제 벡터 스토어에서 질문을 해서 관련된 문장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답변을 생성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사용하는 그 각각의 모델들을 설명을 드려보면 여기 보시면 LLM 잘 안 보이실 텐데 전반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모델은 클로드 모델을 사용을 하고요. 인베딩 하는 모델, 그러니까 텍스트를 숫자 표현으로 바꿔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데는 타이탄 인베딩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벡터 스토어 저장을 하는 데는 인메모리 오픈소스 그 벡터 저장소인 이제 메타가 개발한 이제 파이스라는 오픈 소스가 있거든요. 요거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를 꼭 사용 안 하시고 연구 저장소 같은 것들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코드는 되게 단순해요. 보시면 이거를 5분 만에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번에 수행을 딱 눌러놓고 밑에서 보여드릴게요. 앞의 내용은 간단한 베드락 클라이언트를 그냥 초기화하는 코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조금 뛰어넘어서 보면 그냥 베드락이 API가 호출이 되는지 보려고 리스트를 그냥 뽑아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내용은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위한 클래스 그리고 인베딩 모델을 위한 클래스가 제공이 되고 있어서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조금 내려가 보면 여기 PDF 파일을 저희가 미리 여기 폴더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을 잘라가지고 인베딩 모델에 넣어줄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PDF 파일을 쓸 거고 이거를 1000글자씩 쪼개서 100글자씩 중복되게끔 1000자씩 쪼개서 문서를 만들어 놓고 문서를 그 첫 번째 문서를 하나 찍어 보는 거고요. 이러한 게임 리프트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벡터 스토어를 정의하는 내용입니다. 파이스라고 하는 오픈소스 벡터 스토어를 쓰고요. 쓸 때 보시면 다큐먼트 위에서
쪼개놓은 다큐먼트를 지정을 하고 그 다큐먼트를 임베딩할 때 쓰는 베드락 모델을 같이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이 그 라이브러리가 자체적으로 베드락 임베딩 모델을 트리거를 해서 검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쿼리를 이렇게 주면 알아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가장 유사한 문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게임 리프트를 써가지고 얼마나 게임 서버를 저렴하게 쓸 수 있나요? 그 숫자를 한번 물어보는 쿼리를 했더니 FAQ 문서에서 찾아오는 거죠. 4개의 문서가 검색이 됐습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네,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마우스 포인트 된데 70% 정도의 비용 절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FAQ에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환각이 발생하는지 보기 위해서 클로드 모델에 한번 물어볼게요.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클로드 모델이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했더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여기 60% 정도 절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답변을 생성을 한 게 저희 그 PDF 파일을 참고를 했으면 70%라고 돼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답변을 만들어내라라고 이제 2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도 엄청 자연스럽고요. 보시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70% 정도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 원래 클로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저희 FAQ를 기반으로 답변을 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조금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이번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해볼게요. 앞에 너무 답변이 기니까 조금 간결하게 답변을 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알려달라라고 프롬프트를 넣고 이번에 이 질문을 할 거예요. 게임 리프트가 인스턴스 타입별로 지원하는 최대 플레이어 수는 몇 명인가요?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대 지원 가능한 플레이어 수에 제한은 없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 문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컨텍스트로 들어갔던 문서를 보면 여기에 보시면 아니오라고 되어 있죠. 최대 플레이어 수가 있습니까?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이 문서를 참조해서 답변을 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클로드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제가 이번에 클로드한테 가서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원래는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맞는 건데 이제 환각을 일으키고 있죠. 그냥 뭔가 인스턴스 타입별로 뭐 100명 지원하고 200명 지원하고 이런 환각을 생성한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 클로드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을 레그라는 기술을 써서 보정을 해서 보다 정확한 이제 텍스트 기반의 사례를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이어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미지 생성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세션이 이미지 생성 분야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생성 부분은 뒷세션에서도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스테이블 디퓨전은 스테이블리티 AI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 라이센스에 이제 텍스트를 이미지로 바꾸고 이미지를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이렇게 뭔가 기존에 있던 이미지에 가우시안 노이즈를 막 추가를 해가지고 문서를 파괴를 했다가 그 과정을 원복하는 과정을 계속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그 노이즈로부터 어떠한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그 생성하는 과정을 뭔가 학습을 해가지고 만들게 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다라고 간략하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 인기 있는 이유는 이런 식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잘 생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요. 특히 게임 사례에서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만한 뎁스 투 이미지라고 해가지고 3D의 정보를 약간 추출해가지고 그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변형을 한다던가, 인페인팅이라고 해서 특정 마스킹된 영역을 제거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게임 사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임 특정 캐릭터의 아이템을 바꾼다던가, 몬스터의 종족을 바꾼다던가, 게임 배경을 변경을 한다던가, 이런 사례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게임 리마스터링 할 때 업스케일러 같은 것들도 필요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락은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이미지 생성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해상도가 높은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을 프리뷰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파인 튠까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고요. 성능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플레이그라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제가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본 겁니다. 흰색 긴 머리에 여자 도적을 그려달라라고 했는데 비슷하게 그려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임을 만들기 전에 뭔가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단계에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는 예제는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보여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결과만 어떤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보셨던 한국어 예제 밑에 이제 5번 이미지를 보시면 그 이미지 관련된 실습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콘솔에서도 할 수 있는 예제도 잘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솔상에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미지 만들어보고 어떻게 하면 더 퀄리티 좋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지, 이런 간단한 예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디퓨전 한번 맛을 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AWS 상에서 베드락을 통해서 사용하는 예제 하나만 보여드리면, 그냥 여기 보시면 도그 이너 포레스트라고 해서 숲속의 개를 보여달라, 그리고 스타일 프리셋은 사진같이 포토그래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놓고 앞서서 설명드린 단 하나의 API 베드락 인보크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이 그 아규먼트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숲속의 개를 그려줬고요. 이미지를 또 이미지로 변환하는 이제 기법을 활용을 해서 개 옆에 낙엽을 조금 추가를 해줘라 라는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아니군요. 네,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낙엽을 추가해 준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의 게임 에셋들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데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보여드렸던 예제들은 다 이 베드락 워크샵 내에 들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시면 한국어로 되어 있는 이 예제를 참조를 하시면 아마 오늘 보셨던 내용들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실 베드락을 처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게임 사례에서 생성형 AI를 좀 처음 소개를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오버한 것 같은데요.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네, 지금은 생성형 AI에 대해서 좀 딥다이브된 내용들은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 기회에 보다 더 재밌는 이제 생성형 AI 사례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 중에 생성형 AI를 베드락을 써서 우리 게임 워크로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잘 얻어가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